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의 역대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기어이 28.3K까지 내려갔다가 일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이 심상치 않은데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를 견제하는 미국 기관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게리 겐슬러와 SEC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이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8.5K가 완전히 깨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되기 전이어서 이 부분이 있는데 28.3K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저희 주요 자리로는 28K 이 부분, 그 다음에 28.2K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중요하다.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되고,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당분간 추세 하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갈색고래와 보라고래도 일부,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전부 매도를 했고요.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일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세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흔들리면서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을 들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강진이 일어나고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매크로 세계 경제가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점이 되었고요. 2022년도 10월 달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10년물이 금리가 지금과 유사했다. 가장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가볍게 한 세 번째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을 이제 찍자마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당연하고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리플이 많이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거래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역대급 물량이 쏟아졌다고 했는데요. 1분봉 기준으로 거의 한 번에 2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이 쏟아졌습니다. 이거는 테이커 셀 볼륨인데 엄청나게 큰 규모고요. 그러니까 셀 포지션을 잡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하락을 유발하려고 비트코인을 모았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세력이 비트코인을 한 방에 거의 2천억 정도 가까이 던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1분봉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시장가로 던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던졌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한 번씩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자료는 맥디님 텔레그램 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한 지표인데요.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있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일어나면서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어제 오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챙긴 건데, 실제로 오늘 큰 변동성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실제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물량이 한 방에 던져지고 여러 가지 중국 제목에다 달아내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근본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요. 어제 하락은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도, 그 다음에 S&P 500도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또 오랜만에 이 페드의 연준이죠. 연준의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긴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고 어제는 미국이 워낙 좋다, 미국이 소 스트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긴축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동의를 한다라는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매파적인 발언의 회의록인 거죠. 그러면서 자산시장을 흔들어 놨다.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이슈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부동산에 있는 이슈가 금융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거 쉽게 보시면은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도 부동산 이슈가 금융으로 넘어와가지고 전 세계로 확대가 됐잖아요. 근데 중국도
부동산에 있는 이슈가 금융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근본적이 돼요. 제목에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달아놨는데 일본이 이슈가 됐던 게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뭐가 왔냐면 디플레이션이 와가지고 그걸 극복하는데 30년이 걸렸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는데 중국에 있는 모든 지표들이 뭐 디플레이션 이 이야기 요즘에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도 디플레이션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오고 있는데 계속 안 좋아요. 이런 지표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하다. 이런 회의록을 공개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에서 이슈가 있는 게 비구이엔 요게 그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얘네들 때문에 이제 금융으로 이 이슈가 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자산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하루에 매수를 한 이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매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 이상을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아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만큼 지금 중국 시장이 좋지 않다. 나중에는 정말 안 좋아지면 중국 아마 시장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안 가길 바라고 일단은 하루에 매수한 양보다 매도한 양이 많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매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금융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단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티뱅크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코어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완전 이제 디플레이션의 국가가 됐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이면서 디플레이션이 됐는데 중국이 그걸 완전히 따라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포텐셜 그로스 에스티메이트 보면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도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꺼지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계속 꺼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죠? 이 통계가 많이 조작이 되고 있다라고 전 세계에서는 컨센을 가지고 있고 이게 아니라 요 정도 될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꺾이고 있고 되게 웃긴 게 또 중국에서 이번에 중국의 청년들 뭐 20대, 30대, 40대 해가지고 실업률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실업률이 심각하다 중국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발표하지 않겠다. 얘네들은 지들 마음대로 그런 통계도 발표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부동산으로 시작한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붐을 일으켜가지고 중국 경제를 일으킨 것도 맞는데 지금 그 부동산이 꺼지면서 디플레이션도 걱정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리스크 있고 이게 금융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전 세계에 또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코인 쪽에도 영향을 주는 거 2022년도에 1년 동안 겪었던 거죠. 근데 그게 2023년도 와가지고 다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부분들. 저는 이게 사실은 연말 한 10월부터 12월 뭐 요쯤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요쯤이지 않을까 가볍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빨랐죠. 보면은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이 더 많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약간 흔들렸는데 알트코인은 이만큼씩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알트코인들이 볼륨량도 그렇고 OI 그러니까 오픈 인터레스트가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그냥 안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무조건 뚝배기를 한 번씩 맞거든요. 그러면서 청산이 되고 하는데 청산이 될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뚝배기 맞고 또 뚝배기 맞고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변동성은 봤을 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물 거래나 트레이딩을 할 땐 조심하셔야 되고요. 멤버십 라이브 때 이것 때문에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할 때 알트코인을 너무 많이 담으면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오래 못 버틴다. 이런 말씀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밸런싱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하락장일 때 비트를 많이 담아야 되는 이유 이더리움을 좀 더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세이 같은 경우도 석 달 전부터
두 달 전이었나?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게 좋은 코인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알트코인 이거 뿅망치 맞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코인을 트레이딩 할 때는 한 종목 다 담는 것도 리스크를 테이킹 하면서 도전해 볼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밸런싱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으로 리플이 SEC에서 중간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절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리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 항소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런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앞으로도 그냥 계속 리플은 이 소송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리플 이야기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조금 부정적으로 댓글을 다시는데 저 리플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팩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는 리플 뭐 응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리플은 알트코인들을 대표해가지고 SEC랑 싸우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향방도 결정이 되고 하고 그래서 응원도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자주 드렸는데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리플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리플 이야기만 하면 댓글에 좀 부정적으로 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을 대표하고 있고 이 소송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CFTC가 드디어 SEC를 상대로 해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CFTC의 의장이 이번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SEC를 공격을 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돌려깠죠. 알트코인의 70% 이상은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잘 되면 알트코인의 그날 코인 시장에 규제가 잘 정립이 되면서 돈도 들어오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알트코인, 코인 시장을 약간 으쌰으쌰 해주고 우쭈쭈 해주는 그런 이미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70% 이상이 상품이다. CFTC는 상품 거래소이기 때문에 상품이어야 얘네들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의 싸움이 시작이 됐고 당연히 SEC에서 조만간 이거 관련돼서 언급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장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장이 좋지 않은데 저는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거의 한 2, 3주째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도 28.2K를 지키면서 이제 반등을 한 요 지점 요렇게 했음에도 저는 상승의 봉을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요. 만약에 28K 밑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 관점을 바꿀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변동성적인 부분들, 온체인 데이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저는 요렇게 하락은 29K에서 28K는 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은 범주에 있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뷰를 가지고 있는 저보다 훨씬 스마트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스마트 트레이딩 하는 사람, 그래 50억 정도 돈 벌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8월 15일 날 추가 매수를 한 게 보여집니다. 매수를 3번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얘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매수를 하는 그런 친구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다 끝났고 힘들 때 매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환희에 찼을 때 크립토가 미래다라고 했을 때 다 던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매수를 하고 있다. 좋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전문가와 제 뷰가 같다라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